이번 시간에는 우리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요. 자, 이 카드가 뭘 얘기하냐? 우리 컴퓨터 본체 뒷면에 보게 되면 인터넷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보고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랜 카드다라고 해서 많이 부릅니다. 이 카드를 다른 말로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이더넷 카드다, 랜 카드다, 네트워크 어댑터다. 이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카드가 무슨 일을 해주냐? 그 카드에다 이제 인터넷 선을 꽂을 거 아니에요. 그죠? 꽂아갖고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 컴퓨터에서 생성된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런 정보를 전송할 때 그 정보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될 수 있게 그렇게 정보의 형태를 변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랜 카드예요. 이런 랜 카드에다가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랜 카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허브라는 장치요. 허브라는 장치는 뭐 하는 거냐?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기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네 대가 있을 때 이 컴퓨터를 전부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 묶어버리고 싶어요.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허브라는 걸 설치해서 컴퓨터랑 케이블을 전부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그렇게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허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요. 자, 리피터가 뭐냐?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얘가 증폭기예요. 증폭기. 증폭기다 그러면 뭔가를 더 세게,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마이크 붙잡고 노래 부르죠. 그 마이크도 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줘요. 그런 게 전부 다 증폭기, 리피터입니다. 해서 이 리피터라는 장치는 디지털에선 중간에 위치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신호를 하나 뿅 하고 보낼 겁니다.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호가 날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감쇄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감쇄 현상이 생겨서 이제 신호가 부산까지 목적지까지 못 날아가요. 그때 이제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 있죠. 그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의 전압을 높여서 전송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리피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낸 신호가 멀리 날아갈 수 있게 그렇게 중간에서 도와주는 거다. 그게 리피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는 아이요. 브릿지라는 거는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브릿지는 리피터랑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요. 리피터처럼 증폭해주는 그런 일도 하긴 하는데 증폭만 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분할해서 트래픽도 감소도 시켜주고요. 얘는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게 우리 브릿지입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이제 여의도 있죠. 여의도라는 섬은 원래 섬이에요. 섬. 원래 섬인데 그걸 전부 다 다리로 다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그거랑 이제 다른 네트워크랑 서로 중간에서 연결할 때 사용되는 장치가 브릿지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요. 라우터가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만약에 부산을 갈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에 타자마자 목적지를 어디다가 입력해요?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겠죠. 그럼 내비게이션에서 찾아가는 길을 알려줘요. 그때 내비게이션에다가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뭐 추천 경로다, 일반 경로다, 고속 경로다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개 경로 중에 추천 경로가 가장 좋은, 적합한 그런 경로다라고 이제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장비가 그런 일을 해줘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네이버에 접속을 해요. 근데 그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구글에 접속한다. 구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접속할 수 있어요. 그 중간에서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가 그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라우터예요. 그래서 라우터는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우리의 정보를 전송해주는 그런 장비가 라우터다.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장비는 인터넷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고속도로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고속도로마다 내가 어떤 고속도로를 선택해서 갈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수신된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네트워크나 다른 네트워크의 연결점을 결정합니다.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갈까? 그걸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각 데이터들이 효율적인 속도로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 흐름 같은 것도 제어를 다 해주는 게 우리 라우터라는 장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다 그러면 얘가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로 나갈 거예요.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 공항에 가게 되면 몇 번 게이트, 몇 번 게이트, 몇 번 게이트라고 다 써져 있어요. 그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그 게이트를 지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나갈 때도 게이트를 지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게이트웨이예요. 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응용 계층을 연결해서 데이터 형식도 변환해주고 그리고 프로토콜 변환 이런 것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름에 내가 추운 나라로 놀러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팔을 입고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요. 그 나라에 내려가지고 내가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또 우리가 겨울에 외국에 나가는데 따뜻한 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패딩이다 뭐다 해서 막 잔뜩 껴입고 출발을 합니다. 그 나라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을 시켜주는 장치인데 그때 이제 중간에서 데이터 형식도 변환해주고 프로토콜도 변환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예요. 해서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런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요것들 종류들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들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요것들 종류들 각각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